위원님 같은 경우는 또 전문가로서 언론의 활동들 많이 하시는데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집값에 대한 그 동향이나 집값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질문들 주시면은 그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뭐 동향도 괜찮고 앞으로의 그 하반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흘러갈 것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작년, 재작년에 네, 전망이 틀렸던 이유는 네, 시장 전망을 제가 틀렸었습니다. 틀렸던 이유는 네,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네,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첫 번째로 봤던 것은 이제 미국 연준에서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맞다고 전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만이 아니라 그 올해 좀 시끄러웠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이 파산한 곳들, 이제 그런 기관들도 연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고 자산 배분 스탠스를 취했다가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선거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약들은 이제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당, 야당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에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지역은 당연히 지역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집값 상승을 예측했었는데요. 갑자기 작년에 이런 것들이 다 어긋나게 됐습니다.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내용이죠. 이것을 외부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요인은 이제 사실 그 공약만큼 그렇게 빨리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적인 완화가 이제 좀 더 추진되고 나타날 때는 이제 외부 요인인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PF 업계가 어려워진 것도 생기고 주택시장이 침체되거나 가격이 단계에 빠진 것들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년 하반기의 시장이나 내년 시장을 전망할 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제 외부 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좀 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만약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전망이 또 틀리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적인 요인들은 지금 크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아파트나 주택의 거래가 발생하는 곳들을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국지적이나 또는 지역적으로 양극화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그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면서 거주하시기에 괜찮은 지역들, 네. 그런데 본인이 가진 자산 여력에 맞는 지역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역들에서는 가격이 버텨주거나 반등하는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본다면은 이것을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금년 하반기나 내년까지 보더라도 주택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자산 여력 내에서 가장 괜찮은 곳을 고르시는 게 주요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괜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년이나 7년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분들이 아니 거기는 집을 왜 사냐라는 얘기가 나왔거나 아니면 최근 몇 년간의 폭등기 때 아니 그 동네가 집값이 오를 동네가 아닌데 왜 오르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곳들이라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처럼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했을 때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